겨울에 추워 뒤지겠는데 여기 빨리 나무 넣어가지고 빨리 난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나무가 없는 거야. 집에서는 그래서 추워서 난리였고, 공장이나 제철소 같은 데서는 철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떼야 되죠. 근데 이 나무가 모자라서 불을 못 떼니까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연료를 개발했냐. 자, 2022년 기준 세계 석유 총 생산량은 약 365억 배럴이었습니다. 이걸 드럼통에 다 담으면 290억 개가 나온다고.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이 드럼통을 일렬로 쭉 이으면 달까지 6번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로 좀 전환을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아직까지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석유에 의존적이게 됐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한 걸까? 자, 이놈 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석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석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에너지를 필요로 했던 영역은 바로 불을 켜는 거였습니다. 이 fire. 이 불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발명처럼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뭐 밥 익혀 먹고 아니면 뭐 추울 때 불 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쓰다가 점점 더 문명이라는 게 발명되고 인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불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을 녹여서 뭐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지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어두울 때 불을 켜서 빛을 밝히기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모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철이나 난방같이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이 나무를 떼서 이 필요한 연료를 메꿨고, 조명 같은 경우는 이 기름을 떼서 주로 메꿨습니다. 왜 조명이 기름일까? 나무 이거 그 장작불 떼보시면 알 텐데 연기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그을은 이런 끔한 연기가 막 나잖아. 그럼 이거 집 방 안에 피워봐 난리가 난다고. 온 집이 뭐 수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집 안에서 불을 켤 때는 요 기름을 썼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산업용과 난방용으로도 불을 많이 썼지만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양초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연기가 덜 나는 소재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밤에 불을 피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다양한 기름 종류를 활용해서 이 조명을 확보해왔는데 1800년대 미국에서는 이 조명용 기름으로 고래 기름을 왔다로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설 중에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고래 잡는 소설도 있는 거야. 자, 근데 고래를 막 많이 잡다 보니까 이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이 고래가 이제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미국도 19세기면 서부 개척하고 이민자 많이 몰려와서 이 조명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기름은 계속 필요해. 근데 고래는 이제 없어. 자,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조명용 기름이 필요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름 써볼까 하다가 석유를 한번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옛날부터 석유가 풍부한 지형에서는 이 석유가 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뭐 빈틈 같은 게 생겨서 여기 웅덩이로 조금씩 새어 나온대. 자,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석유 웅덩이는 이 산업적으로 쓰기에는 양이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시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1859년 이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미국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합니다. 유럽이나 뭐 중동에서도 뭐 했던 기록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왔다로 시추답게 쳐주는 거는 1859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석유를 구하는 미국에서 중요한 목적은 조명용 등유를 구하는 거였어. 아니, 석유랑 등유랑 다른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석유는 캐낸다고 끝이 아니고 이 석유를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는 정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석유를 캐면 원래 이렇게 껌해. 우리 그 셀프 주유소 가서 그 기름 딱 넣다가 기름이 다 넣은 줄 알고 살짝 빼면 꼭 끝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톨톨 터는 거 보면 차에 묻고 짱나 죽겠는데, 어쨌든 그 기름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요 색깔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누리끼리한 투명색이죠. 그러니까 석유가 캔다고 해서 요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처리 공정을 통해서 다른 기름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제라고 하는데, 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증류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무지하게 쉽게 설명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끓여. 자, 물을 이렇게 끓이면 100도씨가 되면 이렇게 연기가 폴폴폴 날아가서 뭐 어디 뭐 전장이 되는 데 가서 물이 맺히잖아요. 자, 이 원리를 활용해서 막걸리 탁주를 끓여서 요 알코올을 이렇게 맺히게 하면 이게 증류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액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증류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원유도 똑같아. 액체니까 이 원유를 팔팔팔 끓입니다. 팔팔팔 끓이면 물은 굉장히 단순한 물질이니까 100도씨에 이렇게 기화가 되는데, 이 석유는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각기 다른 온도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하 42도에서 1도에는 LPG로, 이거 오타네. 30도에서 150도에서는 휘발유 나프타로 분리되는데,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 자, 150도부터 250도까지는 등유, 230도부터 350도 경유로 분리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중유, 아스팔트, 잔사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아스팔트는 우리가 아는 뭐 그 아스팔트 깔 때 그걸로 쓰는 거고, 중유는 윤활유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증류를 시켜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해야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건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요때 그 석유를 처음 캘 때 미국에서는 등유밖에 안 써. 등유밖에 안 쓴단 말이야. 휘발유나 LPG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타서, 이게 불을 붙였을 때 적당히 타야 되는데 너무 잘 타서 이 조명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석유를 캐서 정제를 해서 등유를 캐서 등유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만 해도 저 밤에 조명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기름으로는 윤활유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석유를 캐다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요 휘발유도 많이 나오고 경유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자, 사실 미국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새로운 발명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인류가 연료를 어디에 주로 썼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는 나무를 많이 썼고, 조명용으로는 기름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서는 고래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기름이 모자랐던 것처럼, 이 유럽에서는 몇천 년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나무를 하도 베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모자란 거야, 여기는. 자, 그래서 겨울에 추워 뒤지겠는데 여기 빨리 나무 넣어가지고 빨리 난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나무가 없는 거야. 집에서는 그래서 추워서 난리였고, 공장이나 제철소 같은 데서는 철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떼야 되죠. 근데 이 나무가 모자라서 불을 못 떼니까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연료를 개발했냐? 바로 이 석탄입니다. 석탄. 산업혁명 전부터 이미 이 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석탄을 캐다 보니까, 석탄 캐려면 이렇게 갱도를 지어가지고 요 파내려 가면서 석탄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요렇게 파내려 가는데, 이 파내려 가다 보니까 지하수층을 만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데를 좀 잘못 건드리면 갱도 안에 웅덩이가 요렇게 생겼대. 처음에는 이 웅덩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요렇게 빰프를 설치해 가지고 쪽쪽쪽쪽 해가지고 요 물을 요렇게 쭉 길어냈는데, 석탄 산업이 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갱도를 개발하다 보니까 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물 좀 걷어내면 석탄을 더 캘 수 있는데, 이 빰프가 근데 손으로 돌리기는 빰프의 성능이 좀 고성능이 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석탄을 타고 내려갈 때 이 물을 퍼내려고 개발한 게 바로 제임스 와트 형님의 증기기관입니다. 그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해서 산업혁명의 토대를 쌓았다고 하는데, 이 와트 형님이 이 증기기관을 개발한 이유가 저 석탄을 캐기 위한 물펌프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임스 와트 형님이 증기기관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개량했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증기기관의 개념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응축기라는 개념을 붙여서 원래는 열 효율이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뭐 효율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 하더라고, 좀 쓸만하게. 그래서 와트 형님 이후로 이 증기기관이 실생활에 쓰일 수가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증기기관의 아버지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자, 근데 개발은 한 거 아니고 개량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에서는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기관을 개량을 해서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이제 처음에
멋지게 딱 성공을 하니까 요 기술이 이제 독일로 건너갑니다. 자,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증기기관의 원리는 뭐냐면 물을 팔팔팔 끓이면 이렇게 증기가 나오잖아요. 이 증기의 힘을 활용해서 엔진을 돌리는 거죠. 뭐 이런 거 빽빽빽 돌리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증기기관의 문제가 뭐냐면 불을 붙여서 물을 끓여서 이 물을 끓인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죠. 이 과정에서 열 손실이 있는 거야.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죠. 엔진을 개발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엔진은 이 물을 끓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연소를 시켜서 바로 동력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물을 끓이는 과정이 없으니까 이 엔진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개발한 동력원이 배, 기차 같이 이렇게 엄청 큰 건데, 엄청 큰 이유가 엔진 룸이 엄청 커서 그래. 즉 물도 끓여야 돼, 물을 끓인 증기도 활용해야 돼, 뭐 그렇죠.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가솔린 엔진이 개발되니까 엔진이 엄청 작아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물을 안 끓여도 돼, 석탄 넣어주는 사람도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경량화된 동력 기술을 가지고 칼 벤츠, 우리가 아는 그 벤츠 형님 맞습니다. 이 벤츠 형님이 1885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뭐 자전거랑 마차를 좀 섞은 모양이겠죠. 그때 자전거랑 마차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가 엔진 같고 여기 손잡이 같은데 뭐 요러 돌려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뭐 그런 방식이 봅니다. 1885년 가솔린 엔진을 활용해서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명됐고, 루돌프 디젤이라는 아저씨가 1890년 최초의 디젤 엔진을 발명하는데 요게 경유 엔진이죠. 자, 우리가 경유를 연료를 활용한 차를 디젤차 하는데 그 디젤이 바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자, 굿. 자, 보입시다. 우리가 원유를 끓여가지고 이 원유 끓인 게 지금 미국에서는 등유로만 주로 활용이 됐었는데, 저 멀리 독일에서 휘발유를 쓰는 방법, 경유를 쓰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써보니까 이 휘발유 경유가 더 좋아. 더 좋단 말이야. 석유 엔진의 최대 장점은 이걸로 만든 기계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물 끓이는 과정이 필요 없고 석탄 넣어주는 IC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엔진 룸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엔진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석유를 쫄쫄쫄 흘려 보내주면 된단 말이야. 이 IC가 들어가야 되는 숙소도 필요 없고 이 IC가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석탄을 퍼낼 필요도 없다. 석탄을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철소나 발전소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뭘 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석탄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석탄이 싸니까. 근데 뭐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우리 다 기름 연료 쓰죠. 석탄으로 움직이는 그 동력은 없잖아. 이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더 좋아 보여. 다른 뭐 이런 연료보다. 그래서 석탄에서 석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는 게 그 석탄에서 석유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썼던 모든 석탄이 다 석유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석탄은 전 세계 화석연료 중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연료인데 여기 특정 용도에서는 석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아까 말한 이제 엔진을 활용한 뭐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데는 석유로 다 바꿀 필요가 있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석탄에서 석유로 갈아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석탄과 다르게 석유의 문제점은 석유는 모든 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어. 지금이야 무역도 활발하고 모든 나라가 석유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석유는 미국에서만 주로 많이 캤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개발된 유전도 거의 없고, 근데 이 석유를 통해서 엔진 바꿔야 될 것 같고 독일이 자동차를 먼저 개발했잖아. 근데 독일이 유전이 없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개발한 나라에서 이 연료를 구할 길이 별로 없는 거야. 특히 이 당시 국력이 가장 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석유로 좀 바꿔봐야겠는데 이 나라는 석탄은 많은데 석유가 없었어.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